저희 학원의 그 설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학년별로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고1, 고2 합쳐서, 고2, 고3 합쳐서 하는데 학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은 고1은 고2하고 다르고 중3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학년별이고, 또 우리 이근열 선생님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연합회에서도, 춘천에서 연합회에서도 설명해갖고, 아까 말했던 그 입주스 메가스텍 그쪽은 아니지만 지역 연합 설명이라든지 학원 연합 설명, 교육청 초청이라든지 그런데 강의하시는 분이고, 고려대학교 그 평생교육원,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 진로 진학사 양성과정, 저도 그래서 이분한테 들어서 2급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서울에서는, 대치동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지방은 아직까지 한방, 1년에, 저희도 아직 영향이 아직 안 돼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학년별로 하고, 또 하나 특징은, 전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학생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리드를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면 학생이 이렇게 자각이 안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나서도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와라 일단은. 그 다음에 어머니도 같이 알아야 된다, 함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왔으니까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근열 선생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사교육에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전국의 중고등학교 특강이나 캠프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좀 수준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곳은 말 그대로 서울의 그 입시 결과도 좋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잘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들은 또 전혀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입시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의존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고1이니까, 고1이 대학을 갈 때 몇 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겁니까? 2021학년도죠. 지금이 2019학년도. 지금 현재 고3들은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고3들. 자기도 끝났나? 현재 고3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어차피 당연히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정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또 2과목이든 3과목이든 또 수능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시는 지금 시즌이 면접 시즌이에요. 그래서 애들 지금 피마르게 이제 1차 합격자 통보를 기다리고 있고, 1차 합격 통보를 받은 친구들은 또 열심히 또 면접 대비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그 시즌이고, 여러분들은 2년 후에 이제 그 모습일 겁니다. 자, 지금 고1들은 현재 고3, 고2와 가장 다른 점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문이과 통합과정으로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혜택을 받는, 좋은 말로 하면 혜택을 받는 이런 학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입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입시는 그냥 너무 숫자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입시의 좀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이 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찍어봐. 대충 4년제 대학 전국에 감이 안 오니까? 전국에 4년제 대학이 19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136개가 있고요. 이 정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령 인구 대비 대학 모집 인원 비례하면 몇 등급까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숫자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 몇 등급까지? 오! 찍으시는 거니까요. 잘하셨어요. 실제 한 66% 정도가 4년제 대학을 갑니다. 물론 부실대학 포함해서
현재 지금 살아있는 대학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서울의 종교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총 42개가 있는데 이런 상위 15% 안에 들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 수시에서 우리가 원서 몇 장까지 쓸 수 있죠? 자, 6장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시에서는 3장 쓸 수 있죠. 그러면 수시에서 딱 원서 6장밖에 못 쓰나요? 그럼요. 묶어서 특수대학 어디예요? 경찰대. 네. 그리고 이제 기술원들, 그 다음에 산업대 두 군데, 청운대, 호원대, 그리고 전문대는 이제 사전제와 상관없이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좀 한번 열어보세요. 자, 먼저 좀 가볍게 우리가 학령 인구 변화를 좀 한번 봅시다. 올해 고3들이 대박이죠, 그죠? 수천명이 늘어가지고 실제로 몇 명이에요? 59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학을 재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약 35만 명 정도가 됩니다. 35만 명 정도. 그리고 이때 되면은 한 7만 명 정도가 줄어요. 인구가 확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때 또다시 6만 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합쳐서 한 13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은 총 비상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좀 가기가 편해졌나? 그럴까요? 모집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퇴출될 수 있는 대학들이 지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들이 실제로 이제 원하는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퇴출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대학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현실이고요. 얘들 중3 때 가면 좀 더 늘어나는 좀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상위 그룹 꾸르면, 자, 얘들아, 대학 순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고야 연이야. 자, 이거는 선택 기준이에요. 연고전, 고연전 이러니까. 연고, 그 다음,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그 다음요. 여기까지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부터 국숭세단, 그리고 광명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중위권이라고 하는데 A그룹은 우리가 15개 대학 정도를 대학 좀 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15개 대학 여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네네네. 제가 오늘 낯을 많이 가려서 여대는 이제 2개가 들어가죠. 이대하고 숙대하고. 그리고 B그룹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제 국숭재단 포함해서 광명상가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까지 우리가 보통 B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개 중에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C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료집에 대학이 이제 순위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몇 번 라인까지 갈 건지. 자, 목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디까지 갈 건지. 너무 밑에는 보지 말고. 그래도 1학년인데 이제 그쵸? 꿈을 크게. 원래는 서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준으로 보면 서연고라기보다 설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까지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육해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육해공은 시험 참석하니까. 여기는 이제 수능의 난이도로 보면 경찰대가 수능의 약 140% 정도의 수준. 그래서 경찰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일부러 자기 수능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경찰대나 육해공 시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못 가도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가야 되겠죠. 아니 준비를 잘하면 갈 수 있다니까. 문제는 지금의 대입은 진짜 90%가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오늘 잘 듣고 준비를 잘하면 거의 이제 1년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 쪽에 강의를 이게 가다 보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학종이 2015학년도부터 시작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특강이나 캠프가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2015학년도, 16학년도 이때만 해도 자기소개서 캠프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고3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3들 신청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때는 늦었다. 이야기예요. 왜? 지금의 입시가 어쨌든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캠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은 학년이 요 시기입니다. 고1. 재밌죠? 아니 무슨 고1이 무슨 자기소개서 캠프를 왜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이렇게 보통 컴퓨터실에서 하는데 애들 쓰다 보면 실제로 쓰게 하니까 쓰다 보면은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너 왜 안 쓰고 있어? 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당연하죠. 꿈이 없으면 항목별로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은 1학년 끝나기 전에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너는 왜 안 쓰고 있는데? 1학년 때 한 게 없는데요? 너 동아리 했잖아. 동아리 뭐 했어? 실뜨기 했는데요. 왜 실뜨기 하고 있어? 왜 실뜨기 했어? 친구가 하사에서 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밴드부 했어요. 그럼 2학년 때 뭐 할 건데? 한 번 밴드부는 영원한 밴드부입니다. 애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얘들은 입시 때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양식을 또 드렸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잠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우리가 대학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가 있다는 건 잘 아실 테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학생부 교과고, 하나는 학생부, 뭡니까? 얘들아, 이야기 좀 해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뭘 잘해야 갈 수 있습니까? 1번은 일단 무조건 내신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학생부 교과는 그럼 1등급 때 애들이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집 뒤에 보면 입결들이 또 있고 한데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또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 내신이 좀 낮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 빼고 중위권 대학의 기본이 2개 합 6이에요. 2개 합 6.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맞춰도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그래도 나름 끝자락에 있는 대학이 M대학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명지대. 명지대인데 명지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있을 때 보통 3등급 대 애들이 갔습니다. 근데 명지대에서 대학은 일부러 최저를 없애는 대학들이 있어요. 최저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문과 1점대 후반, 이과 2점대 중반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최저가 있으면 훨씬 더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체주를 맞추는 율이 한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 애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네? 이러다가 이제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다 보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이런 것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잘해야 되죠? 다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 잘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굳이 진짜로 뭐 언론에서 쓰들듯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과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특기자가 있어요. 특기자. 예체능 빼고 특기자는 일단 의학 특기자가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겠죠. 어떤 유형의 학교 애들이 준비를 주로 할까요? 주로 외고 애들이죠. 외고 애들. 그리고 수학과학 특기자가 있습니다. 주로 누가 준비할까요? 주로 과거 영재고 애들이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합니다. 근데 일반고에 있는 애들은 이걸 준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간혹 올해 한번 보니까 중국에 한 1년 있다 온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어 특기자를 준비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고는 이걸 준비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이 있는데 논술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도 하지만 논술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대충 찍었어. 100명이 지원하면 한 몇 프로? 10%요? 감사합니다. 약 4.5%입니다. 95%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시에서 원서 6장을 쓰는데 논술 6장을 쓰는 놈들이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내신이 낮아서. 물론 자, 내신을 교과로 지원하자니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돼.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이 교과보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지만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비교과, 그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의미 있게 준비한 경우에는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 나면 참 재밌는 게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친구가 얘는 1.5고 얘는 2.0인데 2.0이 더 좋은 대학에 가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학종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5가 굉장히 열받아 하죠. 걔는 교과로 갔고 얘는 종합으로 가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런 전형이 있는 것조차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무조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미 1학년 때 내신이 망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1학년 때 한 4등급 찍고 2학년 때 올라가서 한 3등급 찍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성적이 이렇게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학종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수능이 있고요. 그래서 대입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수시에서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 각 군별로 한 장씩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군에서 모집 단위에서 한 장 쓸 수 있고 나군에서 한 장 쓸 수 있고 다군에서 한 장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추가 모집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일정을 보면 수시 접수 기간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그리고 수능이 11월 달에 있고 정시 모집이 12월 말경에 있죠. 이거는 거의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전형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은 이유 없이 학생부죠. 학생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혹시 피디수첩 보신 분? 그런 거 안 보시는군요. 지난주 피디수첩에서 학생부의 진실 이래서 나왔습니다. 학생부를 막 학생들이 써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그대로 써주는 경우,
원래 시작은 숙명여고 사건으로 시작을 해놓고 학종으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학종은 계속 지금 씻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능을 다 절대평가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 정시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동점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시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정시를 한 30% 맞춰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 수능의 의미,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의 의미는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뒤에 보시면 좀 이해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추천서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교사 추천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류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알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연도 2021학년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변화만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형 명칭을 통일한다.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두드림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전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명칭을 꼭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나름대로의 명칭을 붙이도록 전형을 일단 통일하겠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면 이게 교과인지 종합인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논술도 보면 논술이나 어떤 학교는 논술을 그냥 일반 전형을 해놨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 전형을 일반 전형을 해놨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걸 이제 통일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차별 금지해서 출신 고교나 금종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접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내 이름부터 지역 그리고 고교명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다 가리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 출신이다 경기 출신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뭐 장수가 한 30장 되는 애들 있고 어떤 애들 15장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활동한 거 보면 아 얘는 탕 먹고 자사고 좀 되겠다. 얘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 괜찮겠다. 요런 명칭은 땡땡 고등학교 이런 명칭을 쓰던데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요즘에 좀 면접이 많아졌어요. 체제를 없애고 면접을 보고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중간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1단계 배수가 굉장히 높아요. 기본이 1단계가 3배수인데 교과 면접은 1단계가 3배수도 있지만 5배수, 6배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3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배수면 150명을 뽑아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되는 애들이 비교과는 거기는 서류 안 보거든요. 서류 보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서류 자체를 안 봅니다. 대신에 시사나 이슈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있고 전공 적합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학도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질문들 요즘 무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질문들 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나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 얘가 이런 쪽에 좀 활동도 좀 하내고 이런 쪽에 노력을 하네구나. 그리고 추상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고교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지만 숫자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또 좀 등급이 좀 낮은 애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준비하면 등급과 상관없이 내가 충분히 좋은 대학을 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결국은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2020년 9월 7일 날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12월 26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은 2021학년도 세부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1들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도 지지난주에 발표가 났거든요. 요거를 좀 참고로 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모집 인원 한번 봅시다.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18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25만 9천 명을 모집합니다. 73.7%였죠. 고2들이 26만 명 해서 76%.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77.3%가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은 정말로 얼마 안 되죠. 그쵸? 나도 숫자를 한번 볼게요. 특히나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예요. 학생부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죠. 이 두 개. 그 중에서 종합의 비중과 이 교과의 비중이 이제는 더 늘려야 늘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특히 여러분 때는 정점을 찍어요. 자, 논술 모집 인원은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근데 아까 제가 왜 논술 6장을 쓰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턱 놓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차피 정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하고 수능 그 다음날 되면 저는 대치동에 가서 어떤 컨설팅을 하냐면 수능 가채점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당일날 이제 가채점 애들은 자기 점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가채점을 해요. 정확한 점수는 아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과 면접이 이제 원서를 접수시켜놨잖아요. 이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수능 가채점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은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원서 수능 이후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원서를 써놓고 수능을 보고 논술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를 잘 봐서 논술을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 망해서 체제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아요. 자, 일단 현 고2와 고1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중3들은 이 부분까지 노란색입니다.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중3들은. 중3은 좀 변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1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고1은 이것과 고2와 고1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내용이 사실 그 통합교육과정의 교육 개정 과정에 수능을 보는 게 지금 중3이에요. 원래는 고1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때는 화작과 독서와 문법이 여기서 언어와 매체 드러나 보셨어요? 언어와 매체? 무슨 과목이 뭐 배워요 여기서? 언어와 매체? 지금 우리가 통신 언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통신 문화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뭐 수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하와 벡터가 또 이 중3 때 또 기하 선택으로 또 들어가요.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분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것만. 자, 그리고 올해와 이제 내년에 이제 입시 숫자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가 수시가 76%고 그 다음에 내년이 현 고2가 77%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지금 당연히 줄었겠죠. 그죠? 자,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와 종합이 77%에서 거의 66%는 거의 학생부 위주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 특히 일반고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전에는
특목고 자사고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특목고 자사고는 서용고만 하더라도 한 50%대까지 뽑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애들. 그리고 밑에 이제 중경 외시로 내려오면 한 70%가 일반고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거니까 나는 이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이 숫자입니다. 수능, 말 그대로 정시로, 정시 중에서도 이런 거 빼고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올해가 수능으로 7만 2천 명을 뽑고 내년에 6만 9천 명을 뽑습니다. 아까 학령 인구가 몇 명 있었어요? 현 고3들 몇 명 있었습니까? 59만 명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수생이 한 몇 명 될까요? 대략 대충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입시의 원리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내가 원서를 넣어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유 없이 종합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교별로 내신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국에서는 42%인데 이 대학들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합이 그렇습니다. 종합이. 그리고 뭐 나머지 논술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공부에는 자신이 있어. 좋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활동, 독서, 봉사, 이런 거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내신 공부만 할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수시에서 우리가 몇 개 학기 성적을 가지고 들어가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잖아요. 5개 학기에 내가 1.0을 받았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1.0 정말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1.0도 학종에서는 떨어져요. 1.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비교과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자, 볼게요. 그럼 교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과를 보면 서울대 교과 없습니다. 연대 없습니다. 자, 고대 교과가 있네. 400명. 그러나 이것은 학종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있고 면접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칭만 교과직은 학종이에요. 서성까지 없습니다. 그럼 1.0이 최고로 대학을 잘 가면 한양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를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중위권 대학들, 뭐 경희대를 비롯해서 건국대를 비롯해서 이런 데 아예 교과 없어요. 여기도. 다 종합이에요. 다 종합이에요. 실제로 400명이 1위로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학교 추천 전형 1입니다. 서울대, 연대 다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2개로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직윤과 일반 전형.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면접이 굉장히 빡셉니다. 수준이 거의 경시 올림피아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추천 받아가지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영고는 깡패예요.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칙적으로 최저가 없어요. 이게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둡니다.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비중이 여기 보시면 44.3%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지만 거의 60%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서울대 수시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비중을 한번 쭉 이거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울, 광역, 그 다음에 시 단위 비중만 보세요. 비중만. 이렇습니다. 어차피 균형 있게 뽑는 거니까. 여기는 서울에 있는 애라고 다 뽑을 수 없어요. 지역 균형이 목표이기 때문에. 합격 배출 고교수. 일반고가 전국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기본적으로 740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역균에서 지원한 인원 대비 합격생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수시 모집에서 합격생을 1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전년 대비 31개로 증가해서 831개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동네 현수막을 건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이 없었던 다음 7개 군에서 드디어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고교는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느냐, 이 기준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서 의외로 우리 고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남녀 비율이니까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고요. 고교 유형별로 보시면 지역 균형은 뭐 당연하니까 일반고 애들이 한 87% 되고 일반 전형은 일반고 33%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일반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문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은 일부러 그렇게 전형을 만들어놔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뽑고 싶으면 면접 유형을 뭐 어렵게 만들면 얘들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너무하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작년에 이제 수능 본 인원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수능을 보겠다고 작년도 똑같아요. 원서를 접수한 친구가 59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응시를 한 수능을 본 친구들은 53만 명입니다. 몇 명이 수능을 안 봤어요? 한 6만 명 정도 안 봤죠. 왜 안 봤을까요? 1번 수시에 합격을 하기는 하되 최저가 없는 전형. 대부분이 합격입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이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수능을 보겠다고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그냥 재수로 넘어간 애들. 그렇습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몇 명입니까? 아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 7만 2천 명이었잖아요. 내년에 6만 9천 명이잖아요. 근데 매년 이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해 재수생이 13만 명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재수 비율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기절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교 유형별로 그럼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기준점은 수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수능은 다 3순위에 있죠. 3순위. 수능을 준비하는 율이. 근데 얘들은 과거 영재고 애들은 수능이 뒤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 영재고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포공이나 이런 데서 다 수시이기 때문에 정신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수시예요. 그래서 3순위가 논술인 겁니다. 2순위를 보면 일반고 2순위는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들. 교과. 그렇죠. 교과죠. 교과.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수준들이 드러나죠. 특목고 자사고는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다음 순위로 교과가 다 밀려 있어요. 교과로 가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겁니다. 이 순위가 다 논술이에요. 합격률 4.5%밖에 안 되는 걸 이걸 지금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영재고 애들은 3순위가 논술이 있으니까 얘들은 2순위가 뭘까요? 면접?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근데 이제 과거 영재고 애들도 수학과학 특기자로 대학을 가기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수학과학 특기자가 점점 없어지고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었어요. 1순위는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일반고부터 시작해서 특목자서 모두 포함해서 다 학종입니다. 이거 없어요. 특히 이제 일반고는 이 두 개가 학생부 위주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신은 어쨌든 포기하면 안 돼.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2학기 때 놀더라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지금 4등급 받든 5등급 받든 상관없이 꾸준히 준비해야 돼요. 5개 학기 평균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올해는 아주 재밌는 게 1학년 때 1등급 때가 3학년 때 4등급에 떨어진 애도 봤고요. 3학년 때. 1학년 때 4등급 때가 1.9까지 3학년 1학기 때 1.9까지 올라간 애도 봤어요. 결국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시 결과가 벌써 1단계에서 학종은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걸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고3 때 준비할 수 없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첫째는 이제 진로부터 시작해서 내신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면 이제 6개 대학 공통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 평가 기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이거 부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학업 역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학의 입장은 이런 거죠. 대학은 얘를 뽑았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 그럼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대학을 그만두는 거예요. 대학을 그만두는 겁니다. 인하대,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친구 면접 대비하는 친구, 인하대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인하대는 그래서 공학 쪽에서 수업이 영어로 해요. 그럼 영어 못하는 애들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는 수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보는 겁니다. 학업 역량을.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와 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호기심. 교과의 여러 과목 중 네가 어떤 과목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교과죠. 그렇죠? 물화생지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에 관심이 있느냐,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그냥 숫자 봅니다. 근데 종합은 이 지적 호기심을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있고 바로 그 밑에 탐구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주도력, 그럼 뭐 예습, 수업, 복습 이런 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관심을 가진 그 단원에서 스스로가 찾아서 구한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 따라 해보세요. 4, 7, 8, 9, 10 4, 7, 8, 9, 10 4번이 수상경력들이고요 7번이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되 4가지가 있죠. 뭡니까? 네, 자동공지 4가지.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도 2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성적이 나와 있는 8-1 8-2는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시는 세부 특기사항, 일명 세특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세특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생명에서 특히 유전자에 관심이 많아 무엇을 주제로 뭐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독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직 1학년이 안 끝났어요. 독서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해요. 전공
전공과 관련된 도서 좀 추천해 주세요. 전공 관련 독서 하지 마세요. 설명회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일걸요? 예? 학종에서 얼마나 전공 관련 독서가 중요한데 그럼 지금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교과 관련 독서를 하면 그게 전공 관련 독서가 됩니다. 수업 시간, 내가 만약에 조금 전에 DNA에 관심이 많아 이랬잖아요. 그러면 유전에 관계되는 독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독서 항목에 생명 과목에 독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통에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국어, 특히 고전. 우리가 지금 고전을 배워. 그럼 고전을 읽고 도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공 관련 독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교과 관련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관들이 봤을 때 만약에 문화생지를 얘가 배웠는데 물리에 보니까 독서가 한 3권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도 한 2-3권 있고 근데 생명은 한 5권이 있어. 그럼 얘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는 4, 7, 8, 9, 10에서 학생부에서 진로희망사항 6번 진로희망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로와 뭐가 있죠? 오른쪽에 희망사유 200자가 있잖아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학교에는 여러분 이미 다 제출을 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내년 2월 말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로가 좀 바뀐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서 희망사유 특히 200자 이것은 나중에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쓸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독서 부지런히 채우고. 어떤 애는 학종을 준비하는데 1학년 때 독서가 다 비어있어. 너 왜 독서가 없어? 선생님 내라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안 냈어요. 그건 선생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챙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가 항목을 보시면 적성과 소질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여기서 보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교과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생명, DNA, 유전에 관심이 많아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이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와 관련된 실험을 했고 그와 관련된 독서를 했고 이러면 연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의적 체험 활동 마찬가지 똑같아요. 독서 활동 행태 똑같이 봅니다. 단지 6번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뭐 일반고가 자격증 인정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6번이 하나 더 추가됐다.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보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 학업 역량 2번이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 3개 이대로 쓰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뭘까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애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1번, 2번 1번, 2번 4번은 지원동기입니다. 지원동기 그리고 학업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정량평가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의미있게 정성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은 좀 낮아도 이런 활동들을 의미있게 연계를 잘 해놓으면 학종으로도 얘를 뽑는다. 그래서 아까 내신 1.0이지만 학종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3번 인성은 그냥 지역사회 봉사 꾸준히 하세요. 힘수학에서는 어쨌든 나눔코리 하잖아요. 그죠? 봉사 꾸준히 이것은 가능하다면 1학년, 2학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꺼져버리거든요. 자, 자료집으로 볼게요.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혈색. 다시 키세요.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 두 장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안에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나와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잘 모르겠다. 제가 좀 설명을 들으니까 이러시는 것이지 이 그림만 보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6개 대에서 오른쪽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걸 봐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1번 학업 역량과 등공적합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소논문 이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대신에 과제 연구, 보고서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수업과 관련된 걸 1번에 쓰고 활동과 관련된 걸 2번에 쓰는데 1학년 때 내가 주제 발표를 했어. PPT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교과에서 했기 때문에 1번에 보통 쓰거든요. 근데 2번에서도 상관없다. 활동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1번과 2번이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이제 마감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뭘 해봐야 될까요? 자기소개서 1번에 들어갈 게 내가 뭐가 있는지 2번에 의미 있는 활동 3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이 고1들 자기소개서 캠프를 하다 보면 쓸 거 없어서 이런 애들이 딱 느끼는 거죠. 아 망했다.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망했다고 느끼라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참고로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단계에서 서류로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럼 1단계 서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는 자기소개서.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PD수첩에서 학생들이 가면 쓰고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가면 써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가는 건지 공부를 하려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좀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상위 한 10%만 잘라서 학생들을 열심히 써주고 나머지는 잘 안 써주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학종 이해를. 어쨌든 이유 없이 내가 3등급,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고교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렇죠? 그럼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자기소개서는 주장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나 근거를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써야 돼요. 고교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여기 다 있는데 자기소개서 왜 쓰라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다 있는데? 첫째는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처음 시작하는 2015학년도만 하더라도 고3들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15장을 잘 안 넘었어요. 좀 적은 애들 10장 정도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20장 다 넘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의 30장 가깝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꼼꼼히 다 읽어보기 힘들어요. 꼼꼼히 읽어보기 힘들거든요. 자기소개서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적어달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는 무엇을 했다는 것은 다 있다. 대신 어떻게 했다는 걸 적어달라.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항목별로 내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학종은 지원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럼 면접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 서류를 보고 얘를 뽑았어. 근데 서류를 보고 1단계에서 통과를 시켜서 뽑았는데 뽑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 좀 애매하다. 조금 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뭘로 확인해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정말로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또 의미 있게 했는지. 자, 여기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소재를 쓴 걸 보면 어떤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쭉 연결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1학년 때 준비를 잘한 애들이죠. 근데 1학년, 2학년 때 아무 생각 없거나 또는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돼서 막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소재가 처음부터 3학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3이 3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 달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4월 모의고사 있죠. 4월 말고 5월 초에 중간고사 있잖아요. 6월 재수생이 포함된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7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7월 말과 8월 초에 피말고사가 있어요. 원서 접수 언제였어요? 그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학년 때까지 기본적인 활동, 이 소재를 채워놓으면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3학년은 그냥 보충입니다, 보충.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이 원래는 동아리가 없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은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허용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재가 1학년 때 했던 거에서 좀 더 심화해서 2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3학년 했던 것이 좋은 활동이지 1학년, 2학년 아무 생각 없다고 3학년 때 뚝 떨어지는 것은 의미 있게 봐주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참고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부 4, 7, 8, 9, 10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4, 7, 8, 9, 10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8번 세트.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수상경력 봅니다. 그리고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공진, 독서활동, 행동특성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주요 항목들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자, 뭐 쓰라 그랬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이죠. 그죠? 경험. 실제로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걸 써달라는 거예요. 2번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몇 개 이내죠? 3개 이내. 활동이 많은 애들은 이거 3개를 뭘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활동이 없는 것은 생각 없이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끼워 맞출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까지는 괜찮아. 3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1,500자를 쓰는데 2개만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좀 길게 써가지고 괜찮아요. 4번에 갔더니 지원 동기와 진로를 위해서 노력과 준비한 내용을 또 써라 그러네? 근데 한 게 없어. 왜? 1번에 겨우 짜 맞췄고 2번에 짜 맞췄는데 4번에 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죠. 3번은 인성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이 공통적인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입학부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이것이 기본형인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게 뭐냐면 노력과 준비 과정을 1000자 또는 1500자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열심히 했던 애들은 소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적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적을 게 없는 거죠. 자, 서류평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나 입학사정관들은 거의 학생부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자소서를 가지고 같이 2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거죠. 일단 진로에 대한 결정이죠. 아직 진로 결정 못한 친구. 한 친구를 손들어. 진로 결정은 한 친구. 안 드는 거야, 못 드는 거야? 벌써 손 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먼저 진로가 결정돼요. 물론 바뀌어도 괜찮아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진로가 바뀌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대신에 너무 생뚱맞게 바뀌면 안 되죠.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로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 어른들도 직업을 자꾸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미래를 잘 알겠습니까? 대신에 1학년 때 지금 진로 다 적었죠? 학교 제출했죠? 좀 바꾸려면은 좀 넓게 바꾸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냥 교육계열로 적었어요. 내가 만약에 신소재 공학자가 되고 싶다. 신소재 쓰지 마세요. 그냥 공학자로 적었어요. 2학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진로 과목을 배우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가는 게 좋아, 1학년 때. 그럼 2학년 때부터 점점 2학년이 가장 핵심이에요.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공학자 그 앞에 뭐가 하나 붙는 겁니다. 내 꿈이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 계열로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간호사. 이거 웃기지 않나요? 얘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을까요? 성적이 안 나와서 바꾼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넓게.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실 겁니다. 야, 진로는 구체적으로 적는 거야. 괜찮아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으니까 공학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1번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게 1번이 아니에요. 자동공진이 1번이 아닙니다. 1번은 교과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핵물리학자, 이게 물리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그래서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교과에서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의미 있는 학습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좀 넓게라도 진로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로가 없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집에 가면 일단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가서 이제 고1이니까 여러 가지 검사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대학 학과 흥미 검사를 하세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대학 학과 흥미 검사. 그럼 1순위부터 거의 한 50순위까지 순위가 쫙 나옵니다. 대신에 이건 흥미 검사예요. 흥미 검사 1순위를 보니까 이거 내가 내신이 안 돼. 그럼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그 과목에는 흥미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진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아직 1학년이니까 유의있게 내가 다양한 검사를 해보겠다 하면 흥미 검사가 이제 홀랜드 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적성 검사가 있는데 커리어넷과 워크넷의 적성 검사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진로 검사의 결과를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지는 다 체크리스트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곳에 체크한다. 그럼 그 결과는 잘못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라고 하면 커리어넷의 적성검사는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워크넷은 수행입니다. 언어 문제가 뜨고 초시계가 뜨고 공간지각 문제가 뜨고 지능검사 같아요. 공간지각 문제가 뜨고 초시계가 뜹니다. 그래서 시간이 80분 걸립니다. 이건 한번 쉬는 때 시험 끝나고 오실 때 마음 잡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에서 드러나는 것과 학과 흥미검사, 대학 학과 흥미검사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 가지만 종합해도 1차적인 진로는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은 교과 흥미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그럼 통합사회에서 나의 관심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에 어느 정도는 내신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흥미도죠. 내가 동아리 활동을 주로 뭘 했고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는 활동인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이 진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1번이잖아요. 그죠? 활동이야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 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가 있고 보통 전문 교과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요. 자, 이건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 왜 붙어 있을까?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썼죠, 그죠?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진로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지역에 강원 지역, 춘천 지역에 거점 학교들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하여간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이것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종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로 갈 거야. 경제학과로. 그러면 이 친구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학교는 경제가 개설이 안 됐네. 우리 인근 지역에는 경제 과목을 배우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어떡하죠? 독서를 하세요. 동아리를 하세요. 그럼 다 보충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첫 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에서 지적 호기심,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대학으로 이야기하면 전공 선택한 겁니다.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만 연계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사회예요. 통합사회. 자, 문과로 갈 친구들. 문과. 한 명밖에 없어? 이과, 그러면. 이과가 많긴 하네. 아니, 잘 모르겠다. 손 안 드는 친구들 모여. 자, 내가 통합사회에서 관심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여러 목차가 있는데, 특히 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럼 이 친구는 1학년 세특의 관심 분야, 예를 들면 특히 여기서 보면 인간과 공동체에서 특히 인권에 관심이 많아. 이 사회 시간에, 통합 사회 시간에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수행평가, 그중에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PPT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근거로 뒷받침돼야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써요? 세특에 쓰이잖아요. 세부특기사, 학생부. 그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생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2학년 올라가서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왜 이 과목을 배워요? 사회문화 2학기 때 뒷단원에 나오는 게 차이와 차별을 배웁니다. 차이와 차별에서 여성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권법에 대해서 법과 정치 시간에 또 하는 겁니다. 내 꿈은 경찰이야. 경찰이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법과 정치 시간에 소년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제 탐구를 하겠죠.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개만 연결되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물화생지로 나눠질 겁니다. 물화생지 1은 일반 선택입니다. 2는 진로 선택입니다. 2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 마찬가지. 나의 중심 키워드는 뭐냐 이거죠.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우주, 태양계, 지구 과목이 뭔지 알겠죠, 그죠? 지구과학으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금속, 비금속 이거 뭘로 연결될까요? 무슨 과목으로? 물리로도 연결되고 화학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소재 마찬가지 전기전자로 가는 친구들, 그리고 중력, 자연학과, 물리, 자 그다음에 지구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이렇게 다 연결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어떤 단원을 배울 때 가장 흥미가 있고 무엇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지 그걸 빨리 찾아야 되죠. 그동안의 목차를 쭉 보면서 관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별표하고 그와 관련된 독서를 채우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연계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과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보통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패스. 전문 교과 패스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자, 인문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자, 인문계열 1학년은 뭐 어떤 계열인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원을 배우구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그거는 1학년 때 그 과목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뭐 이야기 일반 선택 과목을 한 과목을 집어넣은 것은 물론 실수 문제도 있지만 그쪽을 좀 더 미는 학교들이에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문계열로 간다 그러면 탐구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한지, 사문이 이런 과목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거는 자료에 다 있어. 여기 지금 이 자료 그대로 춘천여고 자료 보면 이대로 똑같습니다. 춘천여고 자료가 이대로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과학사를 보세요. 과학사. 통합, 여러분들이 그 통합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열이라고 하지만 과학사를 통해서 철학적, 역사적으로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 종교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진로 과목 선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료에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내가 문과이지만 이과의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철학을 듣는 거예요. 교양 과목에서. 사회계열. 사회계열은 가장 메인 과목이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생활과 과학. 이런 부분들이죠. 과학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문과로 가는 친구들은 이 과목만 선택을 하는데 이 과목을 신경을 써야 돼요. 없으면 독서라도. 뭐 창의 경영은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계열이면 경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이 추가되는 거죠. 3학년 때. 간호보건계열은 지금 문이과가 거의 문이과를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게 컴퓨터학과, 간호학과, 보건계열들 이런 쪽들은 주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결국은 간호학과에서는 사회문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 뭐 정치하고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과학 과목으로서는 화학과 생명. 여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에서 들어가는 게 심리학. 자, 심리학은 요즘에 어지간하면 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독서라도.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보건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연계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생지는 어차피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여기서 생활과 윤리. 자, 자연계열은 진로 선택 과목이 화학입니다. 화학. 그리고 생명 같이 연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심리학. 심리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계열이지만 생활과 윤리를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과학과 관계된 생활, 과학과 관련된 윤리를 내가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윤리, 과학기술과 윤리, 환경과 윤리 이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가.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면서 문화생지를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 과학기술은 이렇게 좀 인간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생명공학을 내가 할 건데 근데 생명윤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생활과 윤리에서 그런 어필이 되는 거예요. 공학 뭐 가장 많은 유형이기는 한데 마찬가지 공학은 1번이 물리죠. 그쵸? 1번이 물리입니다. 뭐 화학공학이면 화학일 거고 그죠? 생명공학이면 생명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과 윤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학 쪽으로 하는 애들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환경. 공학도 어쨌든 화학을 통해 화학 또는 우리 인근 지역에 우리 지역 사회 그래서 내가 화학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환경정화 이런 활동에도 참여했다는 것들을 또 활동으로 어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1학년 때 했던 교과목을 펼쳐놓고 목차를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기지는 않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죠? 내가 만약에 태양계 우주 자기장 특히 이런 분야의 진로나 학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단원에서 지적 호기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야, 수업 시간에 느낀 좀 적어내 그러면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생명공학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야, 독서록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PPT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봐. 그럼 이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정도 1학년 때는 이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동아리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첫 번째 진로가 나오면 교과에서 지적 호기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활동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보신 것처럼 생명 단원에서 특히 DNA 또는 아니면 효소, 세포에 관심이 많아.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입증을 해줘야 돼. 무엇으로? 독서로. 그래서 생명 관련된 관심 키워드와 관련된 독서를 넣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동아리는 이제 이렇게 최소한 2학년 때 가서는 이제 그와 관련된 동아리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 1번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2번을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3번이 인성이었죠. 인성은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 때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내용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럼 소재는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럼 1학년 때 어느 정도 이 소재를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해보고 나는 기본은 되네? 그럼 2학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도 이제 2학년 때 심화를 해야 돼요.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도록 학습하고 활동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3학년 패스, 2학년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수능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요것만 지키면 돼요. 이거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과와 활동과 독서와 수상. 가능하면 수상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상위권 대학은 특히 수상을 보니까 선생님이 나를 세특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땡땡 분야에 아까 세포, 생명, 땡땡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럼 학생부에 선생님이 써주신 거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보고 얘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생님이 적었다고 해서 생각 안 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관심이 많아? 그래? 그럼 뭘 보고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활동을 뭐 했지? 이와 관련된 독서를 뭐 했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동아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독서를 했구나. 이것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나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땡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뭐야? 근데 상이 하나도 없네. 탁월하다며. 신뢰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때 수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고 탁월하다고 어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내에서는 탁월하잖아요. 관심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반드시 활동과 독서만 연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탐구 보고서 이러면 요게 수업 시간에 고1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다 배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세포막, 기능, 세포 소개각, 물질대사, 유전자, 단백질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세포, 유전자, 효소가 관심이 많아. 키워드를 뽑아놔야 돼요. 나의 관심 분야.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수행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과라고 하고 내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다 배웠던 내용 중에 내가 배운 내용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나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자, 요까지는 학교에서 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학종이 어렵다. 그래서 이 밑에가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예습 수업 복습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그 뒤에 독서나 영상이나 이런 걸 뭘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모 고등학교 1학년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교실에 선생님이 무슨 양식을 하나 올려놔서 제가 봤어요. 그 학교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대요.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과목을 배운 다음에 수업시간 간단하게 3가지, 내가 알게 된 사실 3가지를 적고 여기에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3가지를 적어라. 그래놨더라고요. 매번 그걸 받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부를 써주신대요. 끝내주는 선생님이죠. 그쵸?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애들마다 다 다르겠죠? 학생을 기록한 내용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가 되면, 그 다음 독서를 하는 거죠. 자, 나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생명과학에서 특히 세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학, 독서활동 교과목에 보니까 교과 독서가 이게 들어있어. 아, 정말로 관심이 많네. 그리고, 앞으로 무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내용들이에요. 무크는 지금 강의가 올 하반기까지 한 500개가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 500개 정도 올라오는데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좀 보세요. 보시고 여기 보면 이건 이습정이 또 나옵니다. 근데 꼭 이습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아까 세포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포와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내가 몇몇 개에 관심이 생겼네. 이게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진로가 바뀐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희망사회 200자에 같이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를 검색하는 방법 어렵잖아요. 앞에 무조건 다큐를 붙이세요. 다큐를 붙이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인공지능하고 치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찾기도 힘들어. 그냥 다큐 인공지능 치세요. 그러면 YTN 사이언스라든지 KBS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거 보세요. 한두 개만 봐도 돼. 언제 보느냐? 수행평가나 주제 발표나 이럴 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PPT나 이런 데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쉽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아리에서 이런 실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활동 보고서에서 내 관심 분야가 세포였기 때문에 세포와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자기소개서 1번에 쓸 수도 있고 2번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한데 어차피 선생님 역량이니까 이렇게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원에서 특히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무엇을 잘 이해했고 무엇을 깨달음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아 이런 내용을 써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독서 활동을 하고 어떤 영상을 찾아보며 어떤 주제로 PPT 발표에 어떤 역량을 보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것만 되면 끝난 거예요. 모든 단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두 개라도 내가 학생부에 나의 관심 분야가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뭐 사회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자기 관심 주제에 대해서 PPT 발표를 하라. 그럼 나한테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 좀 넓게 인권.
그 중에 특히 여성인권. 그럼 그 주제로 PPT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 찾아보고 관련된 독서 집어넣고 그 내용이 PPT 발표 안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교과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활동으로 연계하고 독서로 연계하고 영상으로 연계하고 이런 내용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내용들 또는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기록을 해둬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정말로 편해집니다. 다른 애들은 뭐 적지 이럴 때 나는 골라 적는 거예요. 골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1번에 그럼 이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쓸 수 있죠. 학업 역량. 그러면 아까 세포 DNA 유전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주제 발표 1번에 적고 동아리에서 생명윤리 부분하고 실제 내가 실험했던 거 적고 3번에 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뭐 갈등 관련한 협력을 이끌었던 거나 아니면 동아리 기장으로서 무엇을 기여했던 내용이나 3번에 적고 4번에 지원 동기 적을 때 내가 왜 이 대학에 왔는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꿈을 갖게 됨으로써 생명공학자의 꿈을 갖게 됨으로써 니네 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끝! 근데 여기서 이제 내신 6.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 거는 기본적으로 2점대 중후반이면 웬만한 데는 다 지원을 해요. 실제로는 1등급대에 갈 수 있는 대학인데 학종으로는 2등급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과만 쓰면 정말로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별로 쓸 데도 없고 잘했든 못했든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공부머리는 별로야. 그럼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채워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부를 할 때 마음은 이렇게 먹으세요. 나는 정시로 갈 것이다. 정시로 갈 것이다. 근데 정시로 뽑는 인원 7만 명인데 재수생이 13만 명 있어.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마음은 정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 최소한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 준비는 학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꿈을 정하고 교과, 비교과 계획 세우고 탐구 활동을 기록하고 학생부와 자소서에 넣을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두면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와 학생부 자소서 서류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입시에 큰 무리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학년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월 모의고사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공부는 생각해봤는데 나 아무래도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모의고사 망했어요. 4월 중간고사 보고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왜? 중간고사 망했어요. 그러다 얘들이 논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애들이 무시도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 3등급 때라도 내신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의 어떤 동아리 활동들, 독서 활동들 이런 걸 채워나가고 이런 애들이 도리어 더 잘 간다니까요. 이 점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수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되고 내신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재수 비율이에요. 100명 중에 서울에는 100명 중에 경기고는 73명이 재수를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운대고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쌤, 저희는 4년제 고등학교입니다. 재수를 필수로 하는 거예요, 필수로. 이건 정말로, 아니, 근데 실제로 정말로 내가 내신보다 정시로 잘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정말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죠. 물론 이 고등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사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듭니다.
심지어는 특목고 449 간 친구들이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고 망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간혹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번에 민사고를 갔는데요. 민사고의 첫 시험에서 6등급 받았습니다. 민사고 계속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고로 진학을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계속 재수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은 단위에서 재수생이 13만 명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진된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100% 다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이유 없이. 나중에 피만 나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이제 2학년 때까지 하다 보면 유리한 게 나와. 나는 정말 내신 관리가 정말 잘 돼서 교과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비교과는 크게 훌륭하지가 못해. 그럼 수시 원서 6장 쓸 때 교과 4장 쓰고 종합 2장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것 같아. 교과 3장 쓰고 종합 3장 쓰는 거예요.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정말로 잘 돼 있어. 그러면 종합 4장 쓰고 교과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절대 수시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3년을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딱 2년입니다. 2년. 3학년은 이미 임관이 아닙니다. 시험 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서 2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하면 나중에 평생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입시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꿈을 결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꿈은 바뀌어 나가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새로 나눠주는 거 있죠? 자, 먼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료집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료집 1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돼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학에서 나온 자료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뭐고, 학생부에서는 뭐 본다는 거, 뭐 학생부는 보시다시피 47, 8, 9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장부터는 각 영역별로 학업 성취도, 그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만 한번 체크해보세요. 지금 내신은 그냥 적으면 돼. 교과 성적,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어떠냐? 이건 2.5 적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된다. 이러면 시험 몇 번 안 봤기 때문에 1학년 거만 보면 돼요. 그럼 잘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별표하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5번 항목에 보면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경험 다양성도 좀 성실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문과라고 해서 얄밉게 그거 공부만 하고 이과에서 그거만 공부하는 애들은 학종에서 분류해져. 심지어는 은미책까지 봅니다. 동물배기는 OX로만 하나요?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체크하면 돼요. 굳이 점수화할 지금 생각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야 되겠다는 것은 별표 3개 하세요.
잘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전공 적합성까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공 적합성에서 1번 전공 관련 과목 이수는 앞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당장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지원 전공 교연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공지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2학년 때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3이 원래 체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보는 이유는 이걸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오늘 급하게 나와준 양식이 있죠. 이겁니다. 이건 제가 1학년, 2학년 컨설팅 할 때 쓰는 자료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애를 모아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진로가 있으면 첫 번째 자 순위는 한 가지 꼭 안정해도 괜찮아요. 내가 신약 개발자 또는 화공 또는 생명공학까지 세 가지를 1학년 때 생각을 하고 있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친구는 그냥 공학자라고 쓰면 돼. 진로에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목표학과는 내가 성적이 잘 유지가 되면 약학과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화학과나 생화학 쪽으로 할 거예요. 생화학은 생명과 화학의 같은 결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니면 난 생명공학으로 갈 거예요. 최소한 이런 그림은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테이지에 보면 자, 이제 나의 관심 교과에 대한 목차를 정리해야 돼요. 자, 문과들은 뒤에 문과 나와요. 문과 예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문과 이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목차들 아까 통합사회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 탐구 과목이 진로 과목입니다. 내가 국어 국문학과로 가겠다. 그럼 국어겠죠. 수학과로 가겠지 수학이겠죠. 나머지는 다 탐구 과목이 진로 과목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 관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관심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소개에도 어필이 되고 학생부에도 어필이 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탐구 주제 발표에 쓸 내용들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면 자, 지금부터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 먼저 방과후 활동 내가 할 거, 그리고 심화 활동 뭐 할지. 자, 수행평가는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정리해보면 돼요. 아직 앞으로 해야 될 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별로 쓸만한 게 없는데 주제와 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나 탐구 보고서 쓴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쓴다면 내가 어떤 주제로 쓸 건지.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과학의 수행평가가 어떤 보고서 쓰기야. 그러면 이제 해야 돼. 우리 학교는 과학 시간에 과제 연구가 있어. 아니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제를 하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내가 해보고 하는 거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의 차이예요. 서론문 안 써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대외, 수학과학 경시대 이거는 그냥 입증 자료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공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핵심은 특히 일반고는 동아리죠. 그리고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1학년 때 내가 뭘 했는데 2학년 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2학년 때 그 동아리에서 앞에 내가 세웠던 키워드 있잖아요. 나의 관심 키워드, 진로 키워드. 그와 관련된 활동을 넣으면 돼요. 그걸 하면 연계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독서활동. 자, 독서활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교과 관련 독서 하라 그랬죠. 1학년 때 독서 지금부터라도 해서 반드시 학생부의 독서 항목 반드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학생부는 지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무크나 테드나 아니면 EBS나 다큐나 이런 걸 보고 앞에 키워드와 관련된 걸 찾아서 읽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과 연계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학생들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수행평가 때 무크에서 봤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혼자서 공부했는데 여기 안 써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수업으로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써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과목이 자, 메인 과목 주교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계 과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역사가 메인 과목인데 여기에 사회 경제 시간에 배웠던 일제강점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얘 관심 분야가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죠. 음악의 동요에서 일제강점기의 어린 동요, 말살 동요, 그리고 동요에 들어있는 우리가 항일 정신 이런 걸 가지고 또 어필을 했어요. 이런 걸 찾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 마찬가지 다 같이 연계시키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걸 쭉 정리해 보시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가 있죠.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크 같은 경우도 자 무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뭐 생명과 관련된 걸 꾸준히 들으면서 이수증을 하나 받으면 이건 실제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고 코세어는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강의를 다 마찬가지 다 대학 강의예요. 테드는 뭐 영어 잘하는 애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건 뭐 보고서나 논문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지 말고 양이 이런 데 들어가서 이걸 찾아보면 훨씬 더 양질의 좋은 그런 어떤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총 내용들을 정리하면 자, 일반고는 이유 없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때까지의 입시는 이유 없이 수시, 이유 없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활동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나눠진 양식에 어느 정도만 내용이 채워주고 내신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학교 수준도 있고 내 수준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그래도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 입시에 실패하지는 않는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참석한 만큼 여러분들이 막 친구들 복수해주고 그러지 말고 바보처럼 나만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회 오늘 고1을 하는 건 이제 설명회가 보통 이렇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타이밍과 내용을 맞아야 되는데
오늘이 지금 10월, 맞다, 오늘 시험 맞죠? 10월 달이잖아요. 이때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그 과목을 설정하라는 그런 그 통신분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근데 이게 타이밍도 지금 한 템포 늦었죠? 이런. 아니 근데 20일까지 학교가 있던데 이게 왜냐면 보니까 내라는 게 10월 뭐 2일까지 10월 뭐 9일까지 이래요. 근데 이때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간에 불러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타이밍이 이제 그러면 이걸 중3 할 때 못하죠. 왜냐면 개념 없고 고1 때도 못, 고1 초도 안 돼요. 3, 4월도. 들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갖고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 타이밍은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언제 이걸 나눠줄지를 몰라서 우리 또 못해요 그때 타이밍은. 근데 자기가 오늘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아 나 진로 선택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괜찮겠어요? 아니 뭐 공통적으로 손을 안 들어. 무라 생지 원 중에 3개를 선택하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이거든요. 왜냐면 무라 생지는 원은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서 3개만 선택하라고 해갖고 막 어떤 걸 빼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질문도 했고 아까 또 영역을 넘어서 통합교과잖아요. 통합교과 첫 시대되거든요. 그 고교학점제하고 고교학점제하고 선택 이수제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고를 수 있다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엇갈려서 하고 아까는 동아리나 독서로 그걸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거 다 끝났는데 이런데 21일인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학교가 되어 있는 건 21일 학교 없었어요? 저 신선생 없어요? 수정 기간이 있어요. 아 수정 기간이 있어요? 아 지금 수정 기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일단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2월 이것도 12월 시험 기간이나 시험 기간 전후에 뭘 하냐면은 학생부를 갖다 선생님이 다 아까는 세특을 선생님이 다 알아서 적어준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기초자료를 제고 써내라 그래요. 선생님 독서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넌 뭐 읽었는지 써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에 제일 좋은 건 독서하기 좋은 거다. 왜냐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는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유 있는 시간이 학기 중에서는 10월달이 제일 내가 보기엔 좋아요. 그래서 10월달에 독서해가지고 12월에 이거 내라 그럴 때 이때 작년에는 고1을 이때 줬어요. 근데 이때도 늦었죠. 애들 다 쓰고 나서 막 냈어요. 이럴 때 내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때 적을 내용을 오늘 설명할 때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10월, 11월에 학교에서 교과목마다 할 거 아니에요. 뭐 발표하라, PPT 발표하라, 뭐 자료 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오늘 게 그대로 적용되고 10월, 12월에 학생부 적을 때 그거 그대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적절했다고 제가 타이밍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는 작년에까지 안 올렸는데 우리 선생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거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학생들에 한해서 이거 적으라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다 못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적어야지만 여러분들 학생부 기록부에 진로 6번에도 적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1, 2주 내로 이거를 우리 상담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상담 선생님을 제가 진짜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고용을 한 이유가 이거 전문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워요. 너무 앞서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거두세요. 여기 온 학생들만. 나머지 학생들은 옵션. 오늘 안 온 학생들은 그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 학생하고 안 온 학생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다 한다면 설명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올린다 해서 이제까지 안 올렸어요. 근데 올해부터 유튜브는 오프하는 대신 열어주는 대신 이거는 온 학생들만 제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일단은 다 받으셔요. 적지를 않는 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네. 집에 가서 수학학원에서 저도 화가 나는 게 수학학원에서 이걸 왜 서울에서 이걸 다 돈 받고 합니다. 맞죠? 이거 관리해도 서울에서 뭐를 관리해야 학생부 돈 들어간다 그러잖아. 이거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해주라면 안 오잖아요. 근데 10만 원 내고 써오세요. 10만 원 내고 이거 써오면 쓰잖아요. 그쵸? 그 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료로 해줄 테니까 다 못해요. 여기 온 학생들 위주로만 이거 해줄 테니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고 뭘 잘 적었나 뭐 좀 한두 번 했나 이 정도만 체크를 해줄게요. 선생님 꼭 받으세요. 체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질문 있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받을 텐데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튼 질문 혹시 어떻게 있어요? 지금 빨리 이게 진로 선택 같은 것도 괜히 와서 질문해갖고 무슨 아니 알아서 선택하라니까 뭐라 생지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래요. 뭘 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니 또 국어 사탐도 이과인데 사탐 들어야 돼요? 3가지 선택 뭐서 챙겨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기획을 했는데 어렵으니까 지금 어머니 질문 없어요? 예.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특정 이제 저기 가고 싶어서 교육을 가고 싶어서 그쪽 계열을 좀 준비를 쭉 했어요. 근데 3학년이 돼서 점수가 좀 모자라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결핍 요소들 때문에 이제 가기가 힘들어져서 조금 그거 말고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준비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추가로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살겠는데 교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럼 교대 가려면 1학년 때부터 뭐냐면 교육과 관련된 멘토링, 그 봉사활동도 전부 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걸로 3학년 때까지 다 학종을 다 깔았어요. 근데 교대 가려면 1.5등급 내외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2, 3등급 받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그 진로 학습에도 다 교대 선생 교사로 썼는데 확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하고 동문을 제가 질문을 의학 계열로 적으라 그랬잖아요. 네, 폭력에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만약에 내가 의사라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2학년 때는 성형외과 의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이것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 괜찮습니다. 화학은 괜찮습니다. 다른 뭐 물리학 괜찮습니다. 근데 이 외로 벗어나면 그건 좀 불편해지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대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 다양성을 같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학 계열이라고 해서 딱 의학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1학년 때는 그래서 넓게 하고 2학년 때 깊게 하는 거예요. 구체화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래. 네, 그래요. 이게 좀 사소한 거랑 괜찮아요, 사소한 거. 있잖아요.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기가나 한문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가 바닥인데. 국영수를 잘하고? 아니 그 정확히 그 기가 한번 그거 너무 그러니까 뭐 편향된 교과목의 성적? 좀 네. 가능하면 그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전공 과목이지. 근데 여러분들 교과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국영수는 전공 과목이 아니라 기초 과목이에요. 이거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탐구가 진로 과목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성실도로 파악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가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못하는 과목인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건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놔야 돼. 이야기했잖아. 그건 불성실로 볼 수 있다. 이해됐죠? 과목을 다 보나요? 다 보지 않잖아요. 대학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에서도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주요 과목 국수 영탐 70%, 기타 과목 30%. 교과에서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학종은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다 봐요. 상위권 아니에요. 뭐 상위권 같잖아.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설명회가 수준이 초급, 중급, 고급인데 이거는 중급하고 고급하고 사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 대학하고 과가 정해져야지만 그게 맞죠. 또 다 달라요. 아까 교과목도 다 보는 과가 있고 아무래도 어떤 대학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또 반영비도 틀려요. 뭐 30, 30, 30 보는 데도 있고 1학년 때 20, 30, 50 보는 데도 있고 반영비율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 지식과의 마지막 그게 마지막 컨설팅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받은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잘 된 학생들 너무 괜찮잖아요. 어디가 잘 됐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어떡하지 이건데 중요한 거는 안 되더라도 자기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그 입시의 그 컨설팅의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자기에 맞게끔. 근데 지금은 자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려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벌써부터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정도 수준의 깊이 있는 강의라면은
좀 더 정교하게 체크를 하고 이제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를 갈지를 반드시 자기가 몇 군데라도 좀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입시 전형을 파악해야 된다. 그 점만 좀 세 번째 단계 상담 그 목표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없으시면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서 우리 인사 한번 해드리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요청하시면요. 제가 고1은 아마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월에 안 합니다. 작년에는 12월에 했는데 올해 12월에 안 하고 하면은 언제쯤 필요할까요? 이 친구들은 내용이. 이게 실제로 지금 나와주고 원래 이걸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앞으로 양인데 뭘 해야 될지. 그 방학 때 서울에서 이걸 캠프합니다. 돈 한 2~30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이거 연습해요. 그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학 때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또 요청하세요. 어머니들 자기소개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